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제 코스피 375포인트 폭락, 6.49%, 환율 1,510원 돌파, 매도 사이드카 발동, 그리고 어젯밤 미국 나스닥이 반등했습니다.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포스팅 하나에 1조 7천억 달러, 한화 약 2,300조 원가 몇 분 만에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한쪽에서 6.49%가 증발하고 반대편에서 1조 7천억 달러가 생겼습니다. 12시간 사이에 같은 행성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혼란의 중심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어제 한 단계 더 확대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테헤란을 폭격했습니다. 5일 유예 기간 중입니다. 트럼프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한 바로 그 유예 기간에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군사시설을 재타격했습니다. 첫 공습도 충격이었지만 두 번째 공습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건 한 번의 보복이 아닙니다. 이란의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겠다는 반복적 작전입니다. 테헤란입니다. 인구 900만의 수도. 유예 기간 중에 적국의 수도가 연속 폭격당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대화 테이블에 앉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공습에서 지상전으로. 이건 전쟁의 차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공습은 미사일과 전투기의 전쟁입니다. 비용이 크지만 미국 병사의 피는 흘리지 않아요. 지상군은 다릅니다. 병력이 투입되는 순간 미국인 사상자가 나오고 관 위에 성조기가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낸 병력은 쉽게 빼지 못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베트남 10년, 이라크 8년, 총 비용 2조 달러, 아프가니스탄 20년. 미국이 지상군을 보낸 전쟁 중 단기간에 끝난 전쟁이 없습니다. 이란은 이라크보다 면적이 4배, 인구가 2배, 산악지형이 대부분입니다. 지상군 투입은 국방비 폭증을 의미합니다. 국방비, 재정적자 확대, 국채 발행, 장기금리 상승, 주식시장 압박. 전쟁이 유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경로에 더해 재정적자를 통해 금리를 올리는 두 번째 경로가 열리는 겁니다. 이중 압박입니다. 전쟁 에스컬레이션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월 말 첫 공습, 3월 초 호르무즈 일부 봉쇄, 유가 100달러 돌파, 3월 중순 테헤란 첫 공습, 유가 110달러, 3월 20일 48시간 최후 통첩, 3월 22일 5일 유예, 그리고 어제 테헤란 재공습과 지상군 투입 발언, 한 달 만에 정밀 공습에서 수도 연속 폭격, 지상전 가능성까지 매주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 트럼프가 불을 질렀습니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전부 대문자로 이란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위협 없이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발전소들을 타격하고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가장 큰 발전소부터 먼저. 48시간, 이틀입니다. 금요일 오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전쟁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뉘앙스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결 없이도 군사작전을 줄일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이었어요. 24시간도 안 돼서 180도 뒤집힌 겁니다. 이란은 받아쳤습니다. 이란 군사령부 대변인이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받으면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의 연료, 에너지, 정보기술 시스템,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겠다. 더 무서운 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폐쇄 위협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운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목. 이게 완전히 막히면 유가는 지금의 11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 200달러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이 마비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최후 통첩이 아시아 시장 개장 전에 터졌습니다. 어제 아침 한국 시간 월요일 코스피가 문을 열자마자 폭락했습니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전장보다 375.45포인트, 6.49% 내린 5,405.7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폭인지 감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6% 넘게 빠진 건 최근 몇 년간 손에 꼽힙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수준의 1일 낙폭이에요. 원달러 환율은 1,510원을 돌파했습니다. 17년 만에 최고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 수준을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도 팔았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사상 최대로 던지는 걸 개인이 받아먹은 겁니다. 이런 패턴, 기관 대량 매도, 개인 대량 매수, 이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 짐작하실 겁니다. 결과가 좋았던 경우보다 좋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2020년 코로나 저점에서 개인이 받아먹고 대박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패닉 매도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낮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반전이 왔습니다. 월요일 미국 시장 개장 전 트럼프가 다시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이틀간 중동의 적대 행위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해결을 위해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국방부에 이란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48시간 최후 통첩이 5일 유예로 바뀐 겁니다.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 해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로 36시간 만에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포춘지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출근길에 차에서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시간 동안 트럼프가 주식시장에 1조 7천억 달러를 더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3달러에서 92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21달러가 한 번에 빠졌어요. WTI는 88.7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최저치. 호르무즈 봉쇄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빠진 겁니다. S&P 500 선물은 저점 대비 거의 4% 급등했습니다. 다우 장중 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끝. 11개 섹터 전부 상승. 경기 소비재 플러스 3%, 산업재 플러스 2.69%, 기술주 플러스 2.46%. 유가 하락에 직접 수혜주들이 폭등했습니다. 항공사, 크루즈, 델타 에어라인스와 카니발이 6% 넘게 뛰었어요. 유가가 빠지면 연료비가 줄어들고 소비자 지출 여력이 생기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니까 시장이 전쟁이 끝난다는 시나리오에 올인한 겁니다. 그런데 커피를 한 잔 타고 돌아오니까 상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란 국영 타스님 통신. 대화한 적 없다. 지금도 대화하고 있지 않다. 이란 파르스 통신. 미국과 직접 소통도 없고 중개를 통한 소통도 없다. 이란 외교부. 트럼프의 발언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군사계획 실행을 위한 시간 벌기. 이란이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 속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란 측 고위 안보 관계자는 트럼프의 발언을 심리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물러선 건 이란이 서아시아 전역의 발전소를 타격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부인이 나오자 상승분의 절반이 다시 빠졌습니다. 최종 종가 S&P 500 6,581.04로 플러스 1.15%, QQQ 588달러로 플러스 1.02%, 다우 46,208.53으로 플러스 1.38%, 장중 최고점 대비 절반 이상을 반납했어요. 반등은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보여줬던 평화가 온다는 기대는 이란의 부인으로 깨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팩트, QQQ 종가 588달러, 200일선 592달러, 아직 아래입니다. 0.73% 차이, 4달러. 반등했는데도 200일선을 회복 못했다는 뜻입니다. 200일선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알고리즘들에게 어젯밤의 반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 아래니까 매도 모드가 유지됩니다. 여기서 월스트리트의 신조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코, 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 직역하면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로버트 암스트롱이라는 컬럼니스트가 작년 5월에 만든 용어입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1단계, 트럼프가 극단적인 위협을 합니다. 모든 나라의 관세 50% 또는 48시간 안에 발전소 초토화. 2단계, 시장이 패닉에 빠집니다. 주가 폭락, 유가 폭등. 3단계, 트럼프가 물러납니다.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90일 유예한다. 4단계, 시장이 반등합니다. 이게 반복돼요. 작년 관세 전쟁에서 이 패턴이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타코 패턴에서 돈을 번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타코 트레이더. 트럼프가 위협하면 공포에 산다. 물러나면 반등에 판다. 작년 내내 먹혔습니다. 어젯밤에 1조 7천억 달러 반등. 이것도 타코입니다. 48시간 최후 통첩에 시장이 폭락했다가 5일 유예 발표에 폭등한 거예요. 교과서적 타코. 하지만 이번 타코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포춘지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It takes two to taco. 타코를 하려면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관세 전쟁에서 타코가 통한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관세는 트럼프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90일 유예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트럼프 한 사람의 의지로 위기를 만들고 한 사람의 의지로 위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다릅니다. 트럼프가 5일 유예를 선언해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란이 대화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5일 뒤에 다시 원점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금 그 어떤 양보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폐쇄를 위협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5일 유예 기간 중에도 테헤란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유예라면서 폭격이 진행 중이에요. 관세는 경제적 위협이었습니다. 무섭지만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위협이에요. 전쟁은 실존적 위협입니다. 사람이 죽고 인프라가 파괴되고 에너지 공급이 끊깁니다. 트럼프 혼자서 그만이라고 할 수 없는 종류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의 반등을 보고 됐다, 위기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일 유예가 끝나는 건 토요일입니다. 그때까지 실질적인 합의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원점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48시간 최후 통첩이 이미 실패했다는 걸 시장이 인식하는 순간 타코가 안 통한다는 공포가 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 시나리오별로 시장 영향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트럼프가 또 타코합니다. 유예를 연장합니다. 하지만 타코가 반복될수록 효과가 줄어듭니다. 늑대 소년 효과예요.
첫 타코에 1조 7천억 달러가 반응했지만 두 번째는 절반, 세 번째는 더 적을 겁니다. 시장은 학습합니다. 시나리오 2. 발전소 폭격이 현실화됩니다. 이란이 보복합니다.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힙니다. 유가 150달러 이상,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최악의 에너지 위기, 주식시장 20% 이상 폭락 가능성. 시나리오 3. 지상군 투입이 현실화됩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전쟁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단위가 됩니다. 국방비가 연간 수천억 달러 추가됩니다. 미국 재정적자가 GDP 대비 8에서 9%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향해 가고 나스닥 같은 성장주가 밸류에이션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건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이 세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오든 200일선 아래에서 3배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건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200일선이 깨진 지금 역사는 뭐라고 합니까? 벤진가가 지난 10년간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가 동시에 200일선을 이탈한 모든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수십 번의 사례를 전부 추적했어요. 결론부터 의외로 장기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QQQ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0일선 동시 이탈 후 1개월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0.27%, 거의 보합이에요. 6개월 후 평균 플러스 12.56%, 승률 84.62%, 1년 후 평균 플러스 25.29%, 승률 역시 84.62%, 10번 중 8번 이상은 1년 안에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S&P 500도 비슷합니다. 1년 후 평균 플러스 15.95%, 승률 80%. 숫자만 보면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통계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평균 최대 낙폭, S&P 500 기준 마이너스 16.52%, 나스닥 100 기준 마이너스 16.24%, 200일선 이탈 후 회복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16% 더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TQQQ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배 레버리지니까 단순 계산으로 약 48% 추가 하락입니다. QQQ가 16% 빠지는 동안 TQQQ는 절반 가까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벤진가의 연구자가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10년 승률은 설득력 있다. 하지만 그 승리에 도달하려면 먼저 낙폭을 견뎌야 한다. 작년 3월의 동시 이탈때를 예로 들면 S&P 500이 처음 11.43% 하락한 뒤 1년간 20.65% 반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러스였지만 11%를 먼저 맞아야 했어요. 2022년 4월은 더 심했습니다. 200일선 아래에서 몇 달을 머물면서 S&P가 20% 이상 추가 하락했습니다. 기술적 이탈이 진짜 베어마켓으로 확정된 케이스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200일선이 뚫린 것 자체가 결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신호입니다. 시나리오 A, 빠르게 200일선 위로 회복한다. 이러면 가짜 이탈, 불트랩, 오히려 매수 기회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나리오 B, 200일선 아래에서 오래 머문다. 반등해도 200일선에서 다시 밀린다. 이러면 진짜 이탈. 추세 전환, 더 깊이 빠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탈 3거래일째. QQQ 기준 200일선 회복까지 0.73%, 4달러 차이. 오늘 밤 장에서 592달러를 넘기느냐가 시나리오 A와 B를 가르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타코가 실패할 수 있는 시장. 공포는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VX,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변동성 지표. 어젯밤 종가 26.15. 트럼프의 유예 발표에 금요일보다 2.35% 내려왔지만 여전히 26위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빅스는 보통 12에서 15 사이예요. 25면 시장이 불안하다 수준을 넘어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 영역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80.2% 올랐습니다. CNN의 공포 탐욕 지수 17, 극심한 공포 구간입니다. 금요일에 15에서 약간 올라왔지만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어요. 17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드리겠습니다. 0이 절대 공포, 100이 절대 탐욕. 17은 코로나 폭락대 근처의 수준입니다. 시장 전체가 겁에 질려 있다는 뜻이에요. 유가는 어젯밤에 폭락했습니다. USO, 미국 오일 펀드가 마이너스 8.95%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9% 가까이 빠진 거예요. 트럼프의 오일 유예에 호르무즈 프리미엄이 빠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대화를 부인한 뒤 유가가 일부 반등했고 최종적으로도 전쟁 이전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리하면 어젯밤은 전 자산군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에 반응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부인하면서 그 기대는 절반으로 쪼그라들었고 200일선은 여전히 뚫린 상태입니다. 이 시장에서 저희 실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험. 현재 총 평가 금액 8,518달러입니다. 마이너스 14.8%. 숨기지 않습니다. 방어 모드의 가치는 지금 당장의 수익률 비교가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살아남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는 장기 보유하면 결국 올라간다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경로 의존적이라서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손실이 복리로 누적됩니다.
QQQ가 빠졌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도 TQQQ는 원래 자리로 못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200일선 아래에서 TQQQ를 안 들고 있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공포 속 매수가 통한 적도 있고 처참하게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저점에서 산 사람은 평생의 수익률을 거뒀고 2022년 초에 저점이다 하고 산 사람은 거기서 20% 더 빠지는 걸 봤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2020년에는 연준이 즉시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연준이 백업해줬어요.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준이 적이었어요. 지금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연준이 백업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유가 100달러, PCE 전망 2.7%, 점도표에서 7명이 올해 금리 동결. 연준은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번엔 다르다고 섣불리 저점 매수하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미국 정규장이 열립니다. 주목해야 할 것 4가지. 첫째,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과 이란의 보복 여부. 유예 기간 중 테헤란 재공습이 계속되면 이란의 대응이 격화됩니다. 호르무즈 완전 봉쇄가 현실화되면 유가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트럼프의 지상군 발언이 단순 엄포인지 실제 병력 이동이 시작됐는지도 주시하세요. 둘째, 200일선 회복 여부. QQQ 기준 592달러. 지금 588이니까 0.73% 4달러. 이 4달러가 수조 달러를 움직이는 알고리즘의 매수 매도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 591을 넘기면 가짜 이탈 시나리오의 문이 열립니다. 못 넘기고 또 빠지면 골드만이 경고한 1000억 달러의 추가 CTA 매도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가. 어젯밤 브렌트 유가 113달러에서 100달러 근처로 폭락했지만 이란이 부인한 뒤 일부 반등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확실히 내려앉으면 인플레이션 공포가 완화되고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날 수 있어요. 반대로 유가가 다시 110달러를 넘기면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강화됩니다. 넷째, 트럼프의 다음 수. 5일 유예가 끝나는 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 전에 실질적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48시간 최후 통첩의 공포로 돌아갑니다. 트럼프가 또 타코를 할지, 이번엔 진짜 폭격을 시작할지, 트럼프 본인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S&P 500 나스닥, 다우가 동시에 200일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14거래일 만에 처음, 이 선 하나를 기준으로 수백조 원의 알고리즘이 자동 매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800억 달러가 팔렸고 1000억 달러가 더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의 48시간 최후 통첩은 5일 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타코, 트럼프가 또 물러났다에 베팅하며 반등했지만 이라는 대화를 전면 부인했고 반등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전쟁은 타코가 안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관세는 혼자서 끝낼 수 있지만 전쟁은 상대가 있으니까요. 연준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립니다. 시장의 마지막 안전망인 페드 푸티 작동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 17, 극심한 공포, VIX 25, 34. 역사는 이런 200일선 이탈 후 85%의 확률로 1년 내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복 전에 평균 16% 더 빠졌다고도 말합니다. 저희 실험 계좌 1만 달러로 시작해서 현재 8,518달러, 마이너스 14.8%, 투자를 시작한 지 47일째, 해지 페이지에서 GLD를 들고 있는데 금이 이번 달에만 17% 넘게 빠졌습니다. 솔직히 아픕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200일선 아래에서 3배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의 선택이 생존 확률을 높여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이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금이 전쟁 중에 빠지는 건 백테스트의 가정밖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전략의 핵심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맞추는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생존하는 겁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오늘 밤 장이 열리면 592달러를 주시하세요. QQQ의 200일선. 이 숫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수백조 원의 기계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런 분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에스컬레이션, 유가, 200일선. 이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